지난달 29일을 정점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최근 며칠 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끝나서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인 게 아니냐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500명 가까운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대구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들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제까지 집계가 된 추가 확진자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어제 그러니까 0시 기준 10시에 발표한 확진자는 5,3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이제 5시에 그 오후 4시 기준으로 발표된 거 보면 293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5,621명이 지금까지 정부가 방역당국이 발표한 공식 확진 환자 수고요. 네. 이제 잠시 뒤에 발표되는 것은 오늘 0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93명에서 몇 명이 늘었나에 따라서 어제 확진 환자 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이 가운데 이제 사망자는 35명으로 늘었고요. 네. 대부분 대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대구의 총 확진 환자가 4,006명, 5,621명 가운데 경북이 774명, 그래서 대구 경북 환자 수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망자가 늘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네. 어제는 기저질환이 없는 60대 여성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33번째 사망자인데요. 예. 지난달 25일에 기침과 오한 증세를 보여서 선별진료소를 찾아갔고 다음 날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칠곡 경북대병원 음압격리병 등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기저질환이 없습니다. 예. 네.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요. 한 가지는 지금 그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사망률이 높은 분들은 일단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거나 네. 이분은 이제 67이니까 연세는 비교적 많지만 네.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 33번째 사망자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어제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분은 여성분이시고 만 67세 분이십니다. 기침이나 오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를 시행해서 확진된 이후에 입원하여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치료 경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른 기저질환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67세로 고령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3번째 확진자가 기저질환이 없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방역당국에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사망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른가요? 그렇죠. 일단 67세 고령이라는 것이 위험군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다면 한번 앓고서 잘 나으실 수가 있었는데 네.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 수치라든지 혈압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계속 체크하거나 병원에서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추측입니다만 이럴 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면역력이라는 게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차가 굉장히 커서 시기에 따라서는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렴 이후 호흡부전이 되시는 경우는 뭐 이건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없는 부분일 수가 있겠지만 네. 어찌됐든 65세 이상은 우선적으로 진료를 먼저 하고 진단도 하고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만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특이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는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기저질환을 보면 사실은 이게 폐와 관련이 없는 고혈압 환자들이 특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어떤 부분이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원래 폐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심장이 잘 돌아가야 혈관, 즉 혈관이 건강하고 그 혈압이라는 의미는 심혈관계 질환이 제일 큰 지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기저질환으로서. 그 위에 이제 당뇨나 이런 것들 혹은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든가 예. 이런 것들은 다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떤 병이 걸리든지 굉장히 위험하죠. 심각해질 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이 심장이라는 것이 이 질병에서는 지금 폐와 관련이 굉장히 깊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모든 게 다 해당된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네요.
뭐 장기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신장 투석을 한다든가 이런 예, 결정적인 거, 이식을 받았다든가 예. 이렇게 어떤 면에서든지 자기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기저질환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들은 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어쨌든 뭐 기저 질환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분명한 위험 요인이 되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우리 장기가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 면역력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이제 생긴 면역력이 정상을 갖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력은 점점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고령이라는 것이 그 위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이런 사망자를 줄이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게 병상 문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주말까지는 입원 대기를 전혀 이제 없애는 것으로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선별에 따라서 입원 대기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건데요. 네. 병실 자체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구 지역만 해도 입원 대기자가 4,000명을 넘는데 그 대구시가 목표로 한 이번 주 병상 확보가 1,000실이거든요. 네. 그 다음 주에 2,000실, 최종 3,000실까지 늘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은 잡았지만 네. 환자 발생 수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건데요. 이제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에는 경증 환자들이 가고 중증 환자들은 이제 다른 시도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병실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경상북도에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경북학숙이라는 시설을 예.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을 했는데 주변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반대했죠. 했습니다. 거기가 예. 이제 경산시라는 곳인데요. 예. 지금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온다면 또 이 병상 확보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병상 확보도 지금 사실 그 원하는 만큼은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대구에 내려가 있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비롯해서 방호복 또 수술복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로 듣고 계십니까? 예, 그게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 번 쓰면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데 대구 경북 지방에 유독 환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전국에서 계속 보급을 해드려도 아마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 그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의사 한 분이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전 중에 하고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그 방호복을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시간 또 화장실 가는 것도 못 가고 하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그 사용 기간이 하루라 할지라도 하루 전에 다 폐기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환자가 많을 경우 혹은 검체를 채취할 경우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이 모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들이 입고 있는 방호복이나 마스크는 물론 뭐 일회용입니다만 방호복도 역시 일회용이고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쓰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그 상황상 보면은 점심 먹으러도 하루 종일 굶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또 화장실을 간다든지 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뭐 묵은 상태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하기 네네. 때문에 화장실 안 가고 몇 시간 해서 쓰고 그다음에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루 쓸 수 있는 방호복이 꼭 하루를 쓸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문제겠죠. 예, 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의료연대 대구지부에서 이제 소식을 올려왔는데요. 그 중환자 1명을 돌보기 위해서 간호사가 하루에 필요한 그 방호복이 12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하루에 12개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고 산소호흡기를 돌려야 되고 환자 가래를 뽑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 체위를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환자 식사도 해야 되고요. 예.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요. 대소변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양이 12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레벨 D라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네. 보호복을 지금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 95,000개 정도를 보내줘서 네. 각 병원에 이제 몇백 개씩 나눠준 모양인데요. 네, 네. 일주일 단위로. 네. 그런데 보니까 대구 가톨릭병원에는 일주일분을 500개를 지급을 했는데 하루에 그 병동 간호사만 소비하는 게 140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네. 그 지원 인력들 있죠. 의료 기술직, 그다음에 뭐 이송직 이런 사람들은 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대구 지부 쪽에서는
그 병원 측에서 물품이 워낙 부족하니까 예. 방호복이나 순환 펌프를 아껴 써라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예. 마스크를 한 번 더 써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온다고 하니까요. 예. 현장 상황은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예. 나오고 있는 방호복은 저건 레벨 D는 아니죠. 저거는 아닙니다. 예, 저건 아닙니다. 예, 이제 레벨 D는 이제 그 순환 펌프가 작동이 되는 네, 그 그렇습니다. 공기 공급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백 박사님이 그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레벨 D 방호복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 예, 일반적으로 경증 환자인 경우는 이제 배출하는 게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보통 지금 진짜 심각한 것은 공보이들이 하는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 보건 마스크가 완전히 부족해갖고 못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예. 일반적인 덴탈 마스크나 이런 걸 쓰고서 할 수는 없는 일인데 네. 네. 일단 양성 환자를 같이 대면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보호복이 돼야 되고 그 레벨은 항상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것은 혹시라도 모르는 일본의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거보다 약간 낮은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도 네네. 감염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그 레벨들을 안 써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물자가 없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예. 네. 일단은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이 만에 하나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키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런 부족한 사태들이 물론 대구가 가장 심각하겠습니다만은 앞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포항의료원에서도 낡은 수술복이라도 좀 보내달라 의료진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전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내달라는 얘기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들도 많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그 바로 버리더라도 뭐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네. 보내달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구 경북 지방이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하지만은 뭐 확진자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날짜별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방역 당국에서 한 얘기인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동안 환자가 저희가 많았던 이유는 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집단 검사 결과가 한꺼번에 계속 나오면서 500건, 600건 이렇게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교인들의 검사 결과들이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확진 환자 수가 좀 줄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네.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을 잠시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씩 그래도 확진자 수는 수적으로는 크게 뭐 체감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 분석이 되는 감소세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건데요. 그 그래픽이 준비됐으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나왔군요. 지난달 27, 8일에 이제 400명대, 사실은 지난달 20일부터 100명대가 시작이 돼서 네. 29일에 이제 90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정점이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686, 600, 516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죠. 네. 네. 그래서 환자의 수가 아주 완만하게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신천지 대구 교회 신도 9,000명 가운데 유증 상자 1,3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도 거의 반영이 된 상태고 예. 나머지 신도들은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검사의 방향을 틀었냐면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 검사보다는 일반 시민 가운데 고위험군, 연세가 네. 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렴 증상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고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그 검사는 조금 뒤로 미루면서 격리 기간을 조금 늘리자. 그래서 2월 16일 예배가 이제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폭발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네. 3주를 격리하자. 그러면 3주면 보통 코로나19의 특성상 병균이 모두 몸에서 사라지니까 그래서 8일까지 격리를 연장했고 검사 수는 조금씩 줄이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고요. 반면 퇴원자 수는 지난달 20일부터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그때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보통 2주 정도 치료를 받으면 이제 완치가 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 시점이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고 퇴원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한 번에 꼭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적인 분석인데 물론 네. 여기에 그 전제 조건은 이 대구 신천지와 같은 클러스터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예. 자, 자, 예. 지금 이제 잠시 뒤에 국내 확진자 수 집계가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뭐 완치자 얘기를 했는데 이 완치자 비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보실 때는 이게 좀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환자 수를 보시면 지금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날짜별로 네. 결국은 2월 18일 날 31번 환자라는 이 숫자를 보면 31번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증가한 것이 10명, 20명, 40명 이렇게 예. 해서 몇 명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치료를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지나야 그다음에 많은 환자가 있고 퇴원 격리 해제를 하는 네네.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적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 환자 수 자체가 뭐 수십 명에 불과했었는데 그 이후로 수백 명씩 늘어나니까 그 수백 명으로 늘어가는 환자들이 치료가 돼서 나오는 시기에는 10명 중에 8명은 바로 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지금 시기부터는 격리 해제 완치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네. 또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 예, 예. 아까 그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네. 환자 수 증가하는 네. 그래프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잘 자주 느껴지질 아. 않는데 이 선으로 선으로 연결해서 그러게. 보면은 이렇게 900명에서 피크를 했다가 예. 그다음에 이렇게 꺾어지는 게 실제로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꺾여주면은 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 200~300명대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면은 우리 방역 당국이 굉장히 잘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지금 들어왔는데 네. 예. 어제 오늘 10시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5,766명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제 하루 438명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900명대에서 600명대에서 500명대에서 이제 400명. 물론 이게 이제 계속 이 추세를 본다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 격리 해제되는 분이 41명에서 88명으로 늘었습니다. 갑자기 확 늘었군요. 이것은 아마 이제 대남병원에서 완치 판정받은 21분이 아마 이제 네. 반영이 됐고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완치 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희망적인 분석이 가능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정부에서 공식 집계한 확진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0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사이에 모두 438명의 추가 확진자,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입니다. 네. 이로써 5,766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3명이 추가가 되면서 모두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이와 함께 퇴원자도 함께 늘었는데요. 어제까지 41명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8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자, 이제 퇴원 환자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계속 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퇴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퇴원 기준은 증상이 다 사라진 후에 음성이 2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엄격한 조건이기 2번 때문에. 검사에서요. 예, 증상이 다 사라진 이후에 또 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이 많은 환자들, 경증 환자들을 이거 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좀 입원실을 좀 비워주는 상황, 예. 즉 뭐 다른 시설 격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병원의 입원실은 비기 때문에 네. 즉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예.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뭐 자가격리 수준, 뭐 물론 자가격리 집에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네. 일반적인 시설격리 정도 하면은 입원실은 많이 빌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이게 퇴원을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게 재발하는 그런 사례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부분까지 완치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25번 환자인데 네.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바이러스가 아직 있는 상태로 아주 낮게 떨어져 우리 면역력이 잘 들으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졌을 때 그걸 우리 리미트 한계 검출 한계이기 때문에 못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의 이제 면역력이 매일 다르니까 네. 면역력이 조금 또 약해져서 조금 올라가면 그때 잡을 수 있었던 거니까 실제로는 재감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그 진단 키트가 음성을 잡은 것이 좀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그 진단 키트가 좀 더 민감도가 높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작은 수라도 잡을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실제 진짜 위험한 것은 지금 중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RNA 이 바이러스를 변이가 있다고. 예. 시퀀싱을 한번 그 염기서열을 딱 보니까 네네.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 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증상하고는 상관없이 전파율이 더 높아지는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 그 데이터는 아마 믿을만 할 겁니다. 이건 염기서열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분석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독성은 아니지만 예. 재감염도 상관이 없지만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과학 저널에 실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변이가 있어서 전파력은 강해졌지만은 치명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치명률도 상관이 별로 없고 실제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서 네. 내가 면역력이 생겼는데도 새로 생긴 바이러스는 나한테 또 감염이 된다면 이게 재감염이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지금 중국의 그 유전자 염기서열을 밝힌 걸 보면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 부분하고는 예. 실제 지금은 전파율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데 이건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전파율을 이 유전자 염기서열만 갖고서 전파율이 더 강해졌다 얘기하기는 좀 우리 지난번에 메르스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중동에 있던 것보다는 좀 전파율이 더 높더라는 것을 유전자 염기서열로 밝히는데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밝히는. 그러면 이게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라든지 아니면 퇴원을 한 이후에도 본인의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당분간은. 뭐 지금까지 보면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완전히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가끔 재감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중국의 케이스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밋 검출 한계 때문에 중국계 좀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 같고 일본에도 한 케이스 있었는데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증상이 없어서 그리고 또 검사를 통해서 자가격리가 해제되거나 아니면 퇴원한 환자들 같은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겁니까? 생겨서 한 6개월 정도는 분명히 지금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지금 이 바이러스 지금 우리 한 5천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환자가 이 정도의 수준의 많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하고 맨 처음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한 바이러스하고 과연 얼마나 다른가? 지금 이게 그 바이러스하고 항체가 우리 만들어졌을 때 이 붙는 부위가 조금이라도 변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 해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다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밝히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20이 생겼다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은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는 꾸준히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서울은 이제 100명을 넘어섰고요. 네. 서울과 뭐 경기도, 인천 포함해서 200명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전체적인 추세와 별도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이 클러스터의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서울은 조금 주목해야 해야 될 곳은 지금까지는 이제 은평성모병원이 이제 확진자가 좀 많았었는데 성동구의 서울숲 더 샵이라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감염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가족 내 감염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클러스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그 입주민 부부 2명이 감염이 됐는데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부가 관리사무소 직원 4명에게 감염을 시키고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각각의 가족에게 감염을 시키는 그래서 모두 지금까지 12명이 감염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수원은 지금 생명샘 교회라는 그 크지는 않지만 예. 지난달 23일에 160여 명 정도 모인 그 예배를 봤습니다. 예. 그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그 신천지로부터 감염된 환자가 그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시키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6명이 확진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정부 측에서도 사실상 그 예배 활동,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예배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네.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제 확진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0곳은 예배를 계속 보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대구 지역은 사실 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환자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지역 감염을 아직까지는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서울 수도권에서 약 200명 정도 발생했는데 100명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랑 관련이 있어서 네네. 여기서 감염된 감염원을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100명 정도는 잘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큰 클러스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2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은평 성모병원인 경우 사실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이송 요원부터 시작해갖고 뭐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그 이후로는 완전히 방역이 돼서 더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방역이 잘 됐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지금 방역 당국의 방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다시 못 열게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확진자가 한 명 지나갔다고 그래갖고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마트들이 다 문을 닫는 거 비슷한 상황인데 예. 여기는 지금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한 800병상 정도 되니까 중증암부터 모든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문을 못 여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광주 21세기 병원 거기도 그 안에서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네. 실제로는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고 또 감염이 되고 그러면은 아마 지금은 지자체들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위험은 없는 예. 것처럼 보이지만 예.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데서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예.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밀집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